알면 알수록 쓸모있는 과학 이야기, 알쓸 신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소리 지른 거 들으셨나요? 목소리를 안 냈으니까 당연히 안 들렸겠죠? 그럼 왜 제가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들리고 목소리를 내면 들릴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잘 모르겠죠?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목에 여기 성대가 진동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럼 잔잔한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들 각자 머릿속에 이렇게 잔잔한 호수를 떠올려 주세요. 호수에 제가 이렇게 돌을 던졌어요. 그럼 물결이 막 이렇게 파동치면서 퍼져나가겠죠? 왜 그럴까요?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물결이 퍼져나가는 이유는 바로 물이 매질의 역할을 한 건데요. 매질이라는 게 파동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물에 퐁당 하고 빠지겠죠? 그러면서 주변으로 동시에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이 호수에서의 매질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소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공기를 볼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럼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손든 친구가 없죠? 네,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은 눈에 보이는 매질이어서 저희가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지만 공기는 우리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은 공기도 호수의 물결처럼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간 파동이 여러분의 귀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스피커 통해서 듣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는 바로 스피커에서 파동을 일으켜 여러분의 귀에 전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소리의 원리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뒤에서는 다른 예쁘고 멋있는 선생님들이 소리의 성질을 설명해 줄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 선생님께 소리의 원리에 대한 설명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소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소리는 파동이고 매질인 공기를 통해 우리 귀에 전달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귀에 전달되는 소리는 색이, 높낮이, 맵시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된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니까 모두 집중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소리의 색이에요. 소리의 색이라는 것은 소리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다들 박수를 세게 한번 쳐볼까요? 어때요? 박수를 세게 치니까 엄청 큰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번엔 박수를 작게 한번 쳐볼까요? 당연히 박수를 작게 치니까 작은 소리가 났겠죠? 그럼 도대체 왜? 크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는 걸까요? 이 이유는 바로 소리의 진폭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두 그림을 봐주실래요? 두 그림 모두 물결의 개수는 같지만 큰 소리는 진폭이 크고 작은 소리는 진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큰 소리는 물결의 윗부분이 위로 많이 올라가 있고 작은 소리는 물결의 윗부분이 큰 소리에 비해 조금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예요. 소리의 높낮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수라는 것이에요. 진동수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봤던 그림과는 뭔가 다르게 생겼죠? 무엇이 달라진 건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맞아요. 바로 물결의 개수가 달라졌어요. 앞에서 살펴본 그림은 물결 수가 같은 대신에 물결의 진폭, 그러니까 물결이 위아래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비교했지만 이번 그림에서는 물결의 개수가
확실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폭은 같지만 높은 소리는 물결이 많아졌고 낮은 소리는 그에 비해 물결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결의 개수를 진동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답니다. 어때요? 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리의 색이, 높낮이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엔 소리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 마지막 맵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맵시가 뭐냐고요? 아주 쉬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 목소리랑 여러분들의 목소리랑 똑같나요?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들이 모두 똑같나요? 다르죠? 이게 바로 맵시예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맵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앞에서 봤던 그림들이랑은 다르게 뭔가 삐죽삐죽하게 생겼죠? 앞에서 본 그림들은 모두 파도가 치는 뭐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그림은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겼네요. 그쵸? 이게 바로 두 소리의 맵시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악기마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소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즉, 다시 말해 맵시란 소리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색이, 높낮이, 맵시, 소리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나요? 친구들 모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재미있는 실험을 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론은 재밌게 배우고 오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펜파이프 만들기 실험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실험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실험은 많이 어렵지도 않고 그리 위험한 실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 조심하고 이것으로 주변 친구에게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물 확인부터 해볼게요. 붉은 빨대 8개, 가위, 테이프, 고무차르, 펜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붉은 빨대 8개의 끝을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손을 해서 끝을 맞춰주고 한쪽 맞춰준 끝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시켜 줄게요. 테이프를 길게 뽑아서 이렇게 고정이 되었죠? 그럼 반대편도 고정해주세요. 그럼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길이를 다 다르게 잘라줘야 하는데요. 길이를 먼저 자로 재어주고 펜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다 표시가 되었어요. 여기 긴 부분부터 도가 될 거예요. 긴 부분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높은 음을 내게 될 거랍니다. 그럼 표시해준 대로 가위로 잘라볼게요. 손 조심하세요. 다른 빨대들은 옆으로 치워주고 어때요? 길이가 다 다른 펜파이프 모양이 완성되었죠? 근데 지금 가위질을 하다 보니까 테이프가 느슨해져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프를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여기 맨 윗부분에 한 번,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한 번, 그리고 끝에 긴 부분에 한 번 이렇게 세 부분을 고정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들에게 지급된 고무차력으로 여기 끝을 다 막아줄 거예요. 저는 미리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무창을 덩어리를 크기에 맞게 이렇게 떼서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 이 끝을 가볍게 막아주세요. 너무 꾹 누르면 고무 찰흙이 여기 빨대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안쪽까지 막힐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만 끝을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머지 7개도 다 이렇게 고무 찰흙으로 막아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막아주었는데요. 막으면서 이쪽 부분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불었을 때 소리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는 하지 말되 차곡차곡 이렇게 찰흙을 붙여서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자, 여러분 짜잔! 팬파이프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팬파이프가 완성되었고 여기에 입을 가져다 대고 가볍게 불어보세요. 그럼 긴 쪽부터 낮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높은 도까지 한 옥타브의 소리가 나는 팬파이프가 되었을 거예요. 불어보세요. 소리가 잘 나나요? 소리가 잘 난다면 이번 실험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은 긴 쪽과 짧은 쪽, 빨대의 길이에 따라서 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진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빠르게 떨리면 떨릴수록 어떤 소리가 난다고 했죠? 맞아요. 높은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긴 관보다 짧은 관을 소리가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할 때 이쪽이 더 빠르게 떨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높은 소리가 나는 거랍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긴 쪽에서는 소리가 느리게 떨리기 때문에 낮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실험과 실험의 이론까지 배워봤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실험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소리가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 고무 찰흙을 빈틈없이 메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소리의 높낮이가 별로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빨대의 길이를 정확하게 잘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실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친 친구 없이 무사히 실험 완료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퀴즈까지 이어져 있으니 퀴즈 꼭꼭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럼 저는 오늘 실험 이만 끝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이제 곧 퀴즈가 나올 텐데요. 퀴즈가 나오면 머릿속에 정답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더보기 혹은 댓글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정답을 써주시면 돼요. 퀴즈를 다 마친 몇 분들에겐 좋은 선물들이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리의 크고 작음이 나타나는 건 땡땡의 변화 때문입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리의 세 가지 요소 중 소리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소리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나의 목소리가 제각기 다른 것은 땡땡 때문입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소리의 높고 낮음은 땡땡땡 때문이다.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소리를 나타내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퀴즈 다 푸셨나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준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는
바다에서 소금을 얻는 실험을 우리 손으로 직접 해볼 건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실험과 많은 상품들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